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 팔체질 관련해 가지고 체험했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중반 무렵에 결혼을 하기 전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여자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때 물론 생도 시절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가가지고 이제 장모님 되실 분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죠. 근데 마침 장인어른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좀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돼가지고 버섯철이 됐던 모양이에요. 버섯이 좋은 게 들어왔다 해가지고 특별 버섯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이제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저만 한 30분 지나가니까 그냥 막 토사광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지고 하룻밤 자다 나왔어요. 그 다음날은 말끔했죠. 그렇게 지내다가 한 이제 10년 정도 지내다가 30대 중반 정도에 또 한 번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이제 이삿짐 정리를 이제 끝내놓고 대구 쪽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인데요. 와이프가 고생했다고 이제 전복죽을 끓여줬어요. 전복죽을 끓여줬는데 거기에 버섯을 넣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날도 저만 그냥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죽겠어요. 야,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부랴부랴 이제 그때 군대에 근무할 무렵이니까 와이프가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일단 부대로 보고를 했더니 앰뷸런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상 없이 실려갔습니다. 실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잤습니다. 잤는데 다른 조치사항은 없고 링겔 주사 한 대 맞고 이렇게 좀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왜 버섯만 먹으면 나는 이렇게 죽을 지경을 당하는가. 그것도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조금 컨디션이 나쁘고 이럴 때는 버섯이 딱 이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또 생각해보면 생도 시절부터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근육도 좀 키워야 되는데 살도 없고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몸집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보신탕을 먹었어요. 많이 먹을 때는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까지 먹습니다. 물론 점심 때 먹고 또 저녁에는 좋은 걸로 해서 그래 먹는데 그때는 또 소주를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당시는 좋더라고요. 얼굴도 좀 기름기도 잘잘 흐르는 것 같고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즐겨를 했는데 제가 한 40대 중반 되니까 고질병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니까 가려움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닭살이 막 돋고. 그래가지고 이게 닭살이 돋으면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라고 약국에 가서 사 먹어요. 그러면은 나달로 안 팔잖아요. 한 병씩 줘. 근데 그 중에서 한 2알 정도 먹으면 딱 가라앉아요. 그렇게 지내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찾아오는 주기가 짧아집니다.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잠도 못 자요. 그냥 긁느라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팔체질을 공부하게 돼가지고 공부해 보니까 제 체질은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더라고요. 특히 사우나 가가지고 땀을 빼면 안 되는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고기를 끊었죠. 끊었는데 얼마 동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그 증세가 없어졌어요.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체질의학이 이게 좋구나, 좋은 거구나, 꼭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팔체질 의학에 대해 좀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정상적인 의학으로 안 풀리는 것들이 많이 이 팔체질 의학에서는 풀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금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빨 치료를 하다가 금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막 두통이 오고 그래요. 막 턱관절도 막 변형이 되고 컨디션도 안 좋고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 되는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 실례도 있습니다. 우리 그 국가 뭐 올림픽 탁구 대표 선수된 양 뭐 여자 선수 그분이 이 금리를 했는데 갑자기 그 무슨 훈련이죠? 그 집체 훈련이 아니고 그런 훈련에 참가를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양방병원에서 아무리 원인을 찾아봐도 원인이 안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권도원 선생님한테 어떻게 찾아가 가지고 이걸 알게 돼 가지고 금리를 뺐습니다. 금리를 뺐더니 금방 원래 컨디션이 돌아왔대요. 포도당 그 주사 있잖아요. 링게르. 이걸 맞으면 다 좋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 병원에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고 그래요. 막 그 농도도 좀 변하고 많은 것도 개선이 됐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체질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도올 김용옥 박사의 아버님이 그런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포도당 링게르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숨이 멈추기까지 했어요. 근데 권돈 선생님이 그걸 알고 이제 가가지고 맥을 짚어보니까 맥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체질을 아니까 그냥 침을 이렇게 놓고 권돈 선생님이 돌아왔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사모님이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뒤로 한 7, 8년 정도 더 건강하게 사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러한 쇼크입니다. 홍삼 다 좋나요? 뭐 물론 뭐 인삼이 체질에 안 맞는다고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홍삼은 또 체질에 다 맞는다 이런 식으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든 인삼을 먹으면은 아주 그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삼을 상복해 가지고 하다가 그럼 그게 원인이 되어 가지고 죽기까지 해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체질학이 아니면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가지고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처방을 합니다. 뭘 해요? 뭘 먹으라고 그러죠? 식이섬유만 많이 들어있는 야채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고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아져요. 이건 어떻게 일반의학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1년 전인가 다시 우리 동기생한테 문제가 왔습니다. 그 친구의 그 증상은 나중에 판별이 됐는데 보니까 중증 근무력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런 안 근육부터 이렇게 힘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오다가 전신의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하장애, 그러니까 음식물을 잘 삼킬 수가 없을 정도로 와요. 그 다음에 호흡 장애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육이 힘이 빠지고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죽게 되는데 우리 동생한테 바로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이 중증 근무력 이런 증세는 딱 팔체질에서 금음 체질의 독점병이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그 친구는 저하고 같은 금음 체질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었는데 아마 지금까지 자기의 체력만 믿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어야 될 사람이 몸에서는 고기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궁부의 구조의 그 특성인데요. 이와 같이 팔체질 의학의 모든 현재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점을 일부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팔체질 의학은 자랑스럽게도 110년 전에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창시하신 사상체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체질의학입니다. 우리 모두 이 팔체질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건강 관리를 하는데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